유한타투데이 김우정입니다. 오늘은 주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그 투자 전략을 통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기치 않게 시작이 되면서 많은 거를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뭐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키다든지 뭐 여러 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럽의 에너지 위기입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지금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나 원유 공급을 지금 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서유럽 국가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한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여태까지는 작년 뭐 2020년, 2021년 뭐 요기를 거치면서 탄소 배출 등을 줄이기 위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생산하지 않았던 석탄 발전소를 다시 돌린다든지 아니면 원전을 다시 그 대안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활동이 이어지면서 탄소 배출이나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다시 좀 후퇴하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그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비용 증가도 ESG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ESG 정책이 실현이 되면서 대의 명분으로는 따라야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올해부터는 기업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비용 증가라는 부담을 안게 된 기업들이 이런 비용 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용 증가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지고 이에 따라서 ESG에 대한 반발 내지 부정적 기류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ESG 도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뭐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린워싱이라든지 기준의 준비가 좀 미비한 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 뭐 금융당국에서 운용사나 뭐 이런 데를 좀 조사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ESG 투자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이 좀 생길 가능성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ESG는 계속 이렇게 후퇴를 할 것인가 그걸 보면요. 사실 그 ESG를 끌고 갔던 두 큰 축이 정부 정책들과 그러니까 특히 유럽 쪽이었죠. 정부 정책과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의 그 의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일시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있기 때문에 뭐 석탄 발전이나 이런 쪽으로 좀 가고는 있지만 2030년, 2050년 긴 측면에서는 여전히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기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랑 그 다음에 메이드 인 USA죠. 그 미국에서 생산을 하도록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법안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법안 내용을 보면 친환경 산업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라든지 뭐 재생에너지 이런 쪽에 세액공제나 대출, 보조금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대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이고 그 제조업 중에서도 뭐 과거의 제조업이라기보다는 향후 패러다임에서 주축이 될 만한 그런 업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친환경 산업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주식시장도 이에 부합해서 반응을 해왔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을 보면 사실 세계 각국 그 다음에 개인들 투자자 MZ세대 같은 경우도 친환경 정책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 이렇게 알게 되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사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게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과연 정말 그 사회 전반을 위해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가 공공성에 대해서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그 사례거든요. 뭐 캐나다 연금이라든지 GPFG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입니다. 근데 ABP는 네덜란드 연기금, 이런 쪽의 기관들이 여전히 뭐 2050년 넷제로라든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투자 같은 거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연례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인터뷰에서 봐도 ESG에 대해서 의지를 좀 더 확고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ESG 발전의 두 축이었던 기관 투자자들도 여전히 ESG에 대해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겨울 뭐 이럴 때는 다소 좀 뭐 노이즈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산업 발전이라든지 뭐 정부의 의지, 기관 투자자들의 의지, 뭐 이런 걸 보면 ESG 투자는 좀 계속 지속되고 확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또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 투자와 해외 투자 확대가 최근 2010년 이후에 그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로도 뭐 대체 투자 시장 계속 확대가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2022년에는 뭐 실사도 안 되고 대면 투자가 안 되는 영향으로 투자가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게 좀 회복이 된 2021년에는 역대 최고치의 지금 투자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있었는데, 연초 이후에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했고, 또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어나면서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급등을 한 영향이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더 생각보다 또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보다 보면 하이힐드라든지 이런 금리에 민감했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달금리 상승을 해서 글로벌 M&A도 많이 좀 위축이 된 모습이 2022년도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만, 아직 하반기가 집계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상반기로만 비교를 해봐도 2022년은 2021년보다 많이 줄어든 모습, 거의 한 2019년 정도 레벨 정도로 글로벌 M&A 규모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대체 투자 시장은 또 작년 2021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피크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거든요. 그런 평가도 많은 상황에서 가격 부담도 생기고, M&A라든지 아니면 프라이빗 에쿼티나 바이아웃 같은 데는 부담이 생기면서 가격 부담 더하기 그 다음에 조달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상반기 대체 투자 시장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 위축이 된 거는 아니고요. 하이힐드라든지 뭐 요런 거는 좀 위축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대체 투자 시장에 배분된 자산이 있고 여기서 투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대체 중에서도 좀 유망한 분야로는 지금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산군에 비해 장기간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단계에서부터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프라이빗 에쿼티나 바이아웃보다는 투자 기간이 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대 수익률도 더 훨씬 높은 경우도 많고, 좀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벤처 캐피탈로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이 예일대학의 자산 배분인데, 제가 지금 표시하는 게 벤처 캐피탈입니다. 벤처 캐피탈이 2017년만 하더라도 한 15% 정도 투자가 됐는데 2020년에는 지금 20%가 넘게 투자가 되고 있어서 사실 앱솔루트 리턴에 이어서 주력 자산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대학기금의 앱솔루트 리턴, 그러니까 절대 수익 자산은 채권의 대체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 주력 자산은 벤처 캐피탈인 거죠. 이거는 예일 대학뿐만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기금 같은 경우에도 벤처 캐피탈 투자를 좀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의 그 자금 집행이나 클로징 펀드 수를 보면 사실 이 선으로 표시된 클로징 펀드 수는 2022년 들어서 지금 계속 좀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벤처 캐피탈에 집행하는 자금 규모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에 대한 투자 그 니즈는 좀 여전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라이빗 뎨 펀드입니다. PDF인데 이 PDF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투자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 상승 시에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기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 규모를 살펴보면 1분기보다 2분기에 집행 규모가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이 좀 나쁘다 하더라도 기회를 볼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생기는 곳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대체 중에서도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프라이빗 뎨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자금 집행이나 투자 규모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대학기금이나 아니면 국부펀드,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전히 뭐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 긴 관점에서 어떤 자산에 큰 손들이 투자를 하는지를 좀 힌트를 얻으셔서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